지금 오늘 얘기를 다룰 이 강용석, 박형준 이 자들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내리면은 JTBC와 밀접하게 내통을 하면서 탄핵을 관철시키고 탄핵의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위장 침투죠, 위장 침투. 그나마 박형준은 대놓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보수로 볼 때 위장 침투지만 뭐 탄핵으로 볼 때 위장 침투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은 원래부터 탄핵파였고 내각제파니까. 근데 강용석은 탄핵파면서도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쪽 위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한마디로 보수가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탄핵 이후에 돈과 권력에 팔려서 스스로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이 꼴이 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가세현이 이런 짓을 하기 전에 이미 안정권 때부터 이미 그때 위험했었거든요. 그 안정권을 정규제 등등이 키워 올리면서 완전히 싸그리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언론도 다 무너진 거죠, 언론들도. 언론들 자체가 안정권이 날뛸 때 거기서 제어를 못하고 오히려 부추겨 버렸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 판 멀어졌는데. 그래서 보수의 질서를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박형준은 좀 고민을 안 했었던 부분이, 제가 재보선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번 재보선에. 근데 조우석 뉴스타운 이제 전 문화일보 기자가 이 박형준이 이 지금 부산에서 1등하는 이 현실은 안 된다 진짜, 그걸 보고 이게 나도 이건 하긴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은 진중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 안 갖다가 저 김문수 지사가 그 진중권의 책을 딱 보면서 이 위험성을 짚는 거 보고, 야, 이 진중권이는 내가 잘 아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한 거와 똑같이 박형준 문제도 제가 다루긴 다뤄야 되겠구나. 조우석 선배 같은 사람이 다루는데. 근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 보수 전체가 썩어 빠지면서 벌어진 현상이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강용석이 하나 박형준이 하나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먼저 강용석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참, 이게 전 정말 지금 이 역겨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역겨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 강용석이 등등 보수 병신 등등이 언제부터 여성의 성적 자율권이든 이런 문제에 관심을 단 1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보수에서 어느 누가, 가영석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영석이 말할 것도 없고, 보수에서 도대체 어느 누가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100에 1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냔 말이죠. 친문 빼미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런데 저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니고 국힘당에 자기 밥그릇과 좀 안 맞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 하나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이 성추행 성폭력 관련 담론을 주워 들은 대로 입으로 막 내뱉고 있어요. 강용석이 뿐이 아니라 그에 다 한 팀이 돼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여성신문에 신지혜라고 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박원순이 피해자를 지금 돕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친문에서 박원순이 피해자 돕고 있으면은 양심적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야, 이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다른 건 가지고는 몰라도 이 성폭력 건 가지고 정적을 친다거나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대놓고 가영석 플러스 보수파리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이기 위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폭력이 뭐고 관심도 없었던 자들이. 이렇게까지 보수가 이렇게까지 양심이 타락해도 되는 건가? 정말 저라도 천벌 안 받을 건가? 대학 때 이 친문 빼미하고 싸웠던, 제가 바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데, 지금 친문 빼미는 박원순 쪽에 줄 서 있었죠. 박원순 그 피의자 쪽에 서 있지 않고 박원순 쪽에 줄 서 있습니다, 친문 빼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문 빼미가 아니겠죠. 지금 이 글 보니까 친문들 엄청 까고 있던데, 성폭력의 문제를 대학에서도, 심지어 대학에서도
정적을 퇴치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이 친문 빼미들이. 저쪽에 누구 NL 계열이나 이런 애들 남자가 있다. 자, 사고 쳤다. 자, 사고 쳤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사고라는 게 이게 진짜 엄중 처벌해야 될 건인지 아니면 그냥 호통 한번 치고 끝낸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원래 범죄라는 게 벌금 10만원짜리부터 사형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과 한마디로 끝낼 것도 있고, 야, 이건 안 된다, 감옥 보내야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친문 좌익 빼미들은 그걸 구분을 안 해요.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내야 할 것들과 감옥에 집어넣을 것들과 싸그리 묶어가지고 다 성폭력을 해서 친문 빼미의 이 강력에 보면은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폭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술자리에서 그냥 그 복학생 선배가 여자 후배한테 술 한잔 따라봐라.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웬만한 그 대학이든 아마 사회생활 할 때 부장이 신입 여사관한테 술 한잔 따라봐라. 그거 안 될걸요 아마 지금은.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복학생이 이제 여대생한테 술 한잔 따라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때도 걸리죠. 그때도 너 뭐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끝내면 되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제 기준 볼 때는 이제 넌 몰랐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안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걸 끝까지 공개 대자보로 갖다 붙이면서 꼭 학교 측에 정확을 맞게 하면서 인간을 끝장내겠다고 나오는 게 친미 뺨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중을 안 따지고 무조건 죽인다. 왜? 정치 투쟁이거든. 성폭력을 하나의 정치 투쟁의 도구로 봐가지고 자기들이 때려 부숴야 될 주로 NL 계열하고 복학생 걸리면 끝장이에요. 복학생을 하나의 거대한 군부 세력으로 봐요. 이 머저리들이 복학생을 군 세력으로 본다니까. 이게 마치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래서 군 세력을 척결해낸다고 하면서 복학생은 술 한잔 따라봐라 하는 순간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여성의 피해지, 어쨌든 피해 입었잖아요. 그 피해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이권을 찾겠다는 게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친문 빼미가. 지금 이 신지라는 사람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 여성은 이거 그냥 완전 거기 정말 스트레스 받고 피해 여성도 거의 학교에 못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도 싫어해요. 제가 이 대학 때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싫어하는데 기분 나빴어. 술 한잔 따라봐라. 자, 기분 나빴지만 사과하고 끝났어요. 그럼 끝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한 달 동안 그 피해자를 포위해서 술 따르게 하는 거 자체가 너의 성적 주체권을 박살낸 거고 네 여성성을 짓밟은 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 술 따르게 한 거를 고발하지 않으면 너는 참된 여성이 아니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대자보가 딱 붙는 거예요. 이제 대자보가 그 술 따르게 한 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인민재판에서 그러면은 알려지죠. 그게 안 알려줄 수가 없죠. 대학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사건 벌어졌는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야, 진짜 너무한다. 저 어떻게 그 술 한번 따르다 그랬다고 저게 인간을 박살낼 수가 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받은 거 이상의 10배, 20배에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그 피해자가 오히려 또 박살나가지고 학교 못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박원순이하고 김병수 사건을 그따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친문들과 보수파리들이 이 신재라는 사람이 잘 짚었는데 내가 대학 때 강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친문 빼미의 그래도 원칙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글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신재라는 개인에게 욕설과 비난을 이 친문들이 엄청 퍼붓나 보죠. 그러면서 이 친문들이 이 김병수 사건에 대해서 이거 봐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다. 박원순 하는 만큼 왜 김병국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냐. 이따위로 얘기 나오죠. 친문들이. 하긴 보수나 친문이나 머리가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다른데 여기서 왜 다른지 설명해 주잖아요. 자, 김병욱을 비난하고 사건의 진실 공방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의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걸 빼고 지금 미친 사람들처럼 논의하고 있는 거. 이걸 빼고
김경수 사건의 공론화는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법구제와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민사회 여성단체에다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고, 아니면 여성단체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만 해도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넘칠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문제는, 자, 이거 나오잖아요? 그 피해자는 그 방식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여성단체에 전화 한 통 때리는 순간에 김명훈은 죽죠. 여성단체에다가 전화 한 통 때리는 순간에 못 살아남죠, 김명훈이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다, 지금 아예. 없고, 가세현 무리들과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로 인해 정쟁화를 해버렸다. 법을 무시하는 정서가 일반화된 정권이다 보니 지지자들도 똑같은 건가? 가세현의 사건 공론화 방식도 매우 문제적이다. 설사 가세현의 주장이 진실화 할지라도 제3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권리는 없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는 정말 그 사악한 친문 빼밀이라 하더라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짓은 피해자 동의 없이 사건을 터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피해자를 불러서 끊임없이 협박과 압박을 가해가지고 피해자를 바꿔내지, 피해자를 못 바꿔냈는데 이걸 터뜨리는 친문빼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친문빼미보다 더 쓰레기 같은 보수구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피해자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러 김경수 죽인다고 그걸 박수를 쳐, 친문빼미보다 더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죠. 이거는 얘네들은 일단 설득을 한다니까요, 피해자를. 자, 이 박원순 문제는 이제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하지만 박원순 거는 뭐 죽은다는 별로 관심 없어서 그러는데 뭐 많이 고생을 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전두환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냐, 성폭력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걸 정쟁으로 쓰기 시작했다가는 피해자를 다 죽어 나갑니다, 진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가세현 그 쓰레기들 김건모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가세현 쪽을 지지한 거는 피해자가 명확히 고소고발 의사를 밝혔고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건모 쪽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상세하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데 김건모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피해자 쪽을 들었는데, 그때 가세현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의자는 김건모의 배트맨 티셔츠만 봐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한다 그랬는데 그 세 명이 한꺼번에 배트맨 티셔츠 입고 나가지고 히덕거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폭력을 대할 때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개념이 없는 자들은 이거 다루면 안 돼요. 이건 아무나 다루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친문빼미 여성단체들은 또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친문빼미들과 가세현이 연대가 돼 있나 봐요. 내 상식으로는 피해 여성이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배트맨 티셔츠 입고 나가지고 희덕거렸으면 저거는 끝장나는 게 맞는데 아무도 뭐라 안 그러죠.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사건 벌어졌습니까? 김세희 성매매 걸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김용호 성추행 걸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화된 친문빼미와 가세현이라는 썩은 보수가 이렇게 손을 잡고 마지막 보루라 그럴까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 투쟁을 해도 성폭력 사건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까지 이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을 공격하는 기사를 왜 써줍니까? 난 이 기사 쓰는 기자들이 더 웃겨요, 이거. 이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김병욱이랑. 이 사람은 그냥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고, 이 국민의힘의 그냥 자문위원이라면서요. 국민의힘의 자문위원이라면서. 근데 이 사람한테 왜 난리야, 이거?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범죄심리학과 교수니까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걷다 대고 뭘 떠드냐고요. 이 사건 내에서. 제3자, 제4자가 떠는 얘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맞는 말이지만 김경욱이랑 협의가 됐을 수도 있어요. 협의가 됐을 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협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친문빼미들은 협의가 됐어도 저놈 죽여야 된다고 드러내자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범죄 심리학자한테 입장을 왜 물어보냐고요. 범죄가 발생이 안 했는데. 이런 걸 기사를 왕창 써놓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수영 교수가. 자, 성추문이 유죄로 밝혀진다면 김연희 사퇴해야. 근데 이것도 모르죠. 유죄라는 게 진짜 이게 정말 심각한 유죄인지 뭐 벌금 100만 원짜리인지 뭐 어쨌든 뭐 밝혀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사건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 가세현이 제사자한테 들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럼 가세현이 뭔데? 가세현이 무슨 신용 보증이 되는 곳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의한 곳에서 떠든 거를 갖고 왜 이 사람한테 입장을 물어보냐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데 지금 이 사건이. 피해자가 일체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나를 더 이상 피해자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이거는. 이걸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 내가 알고 있는 피해자 중심도 그거예요. 피해자 입장이 제일 중요해서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기 싫어, 나 공개하기 싫어, 그러면은 공개 안 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이 친문빼미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공개를 시켜놓고 친문빼미의 피해자 중심은 사건을 공개한 다음에 진위 관계가 붙었을 때 무조건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걸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나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서 사건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해야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성범죄 원래는 이게 친고죄인데 이걸 친고죄를 없애버린 걸 누가 없애버렸냐? 친문빼미들이 없애버렸어요. 신고하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 친문빼미들이 없애버린 게 친고죄예요. 자, 물적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데 물적 증거가 없잖아. 물적 증거가. 자, 그 여성의 의사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내서 그 여성이 당한 일을 내가 당한 게 성폭력 피해다 라고 이미 간접적으로 당론을 해버린. 근데 뭘 당한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이렇게 이 피해자 의사를 무시해두는지 정말 이거 거의 폭력이거든요. 저는 막 폭력성이 느껴지는데 피해 여자라고 찍혀있는 그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의사는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 사람은 안 당했다 그러는데 뭔데 이자들이 이걸 갖고 난리를 치냐고. 이자들이 평소에 여성인권 내에서는 강용석이 하면 여성 문제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여성 아나운서하고 도도만 문제인데 여성 아나운서한테 국회의원이란 자가 본인이 만약에 여성 아나운서가 다 줘야 되는 건 현실 알았으면은 내가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을 바꿔주겠다. 너 아나운서 꾸밀 거라 뭐 이렇게 가던지 해야 되는데 너 다 줄 수 있어? 이런 짓 한 자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피해자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도저히 이건 보수 자체가 다 썩어 빠지지 않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3년 전만 해도 안 됐을 거예요. 자, 일시, 장소, 시간, 행위까지 명확하게 지적해드렸는데 뭐가 사실은 아니 일시, 장소, 시간까지 행위까지도 다 특정되는 게 성폭력 사건이에요. 근데 일시, 장소, 시간, 행위까지가 나와도 진위가 엇갈려서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봉주 사건이나 아니면 조덕재 배우 사건이나 일시, 장소, 시간, 행위까지 다 나왔죠. 그래도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당사자가. 그럼 끝까지 재판 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일시고 장소고 시간이고 행위까지고 다 당신들 얘기지 피해자가 얘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피해자가 얘기한 게 엄밀히 말하면 목격자가 얘기한 것도 없어요.
목격자한테 들었다만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나 어제 시장 바닥 갔더니 강용석이 와이프가 어디서 뒷골목에서 집단 강간당하고 있더라. 나 그거 쓰면 돼 기사? 누가 그러는데? 그냥 길 가다가 들었어. 저녁 먹는데 옆자리에서 강용석이 와이프가 완전히 집단 성추행 당하고 있던 거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확 쓰면 돼요? 강용석 와이프 성추행 당했다? 집단 강간 당했다? 이렇게 쓰면 돼? 듣고? 당연히 강용석 와이프한테 확인해야죠 그거를. 그걸 안 해놓고 지금 뭘 잘났다고 떠드는 거야 이거. 응?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를 공격을 막 하는데 난 뭐 이수정 교수라는 사람을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아서 그러는데 뭘 모르겠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지금 이 강용석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피해자다? 지금 강용석이가 첫 번째 때 그렇게 얘기했나요? 목격자도 피해 당했다고 얘기했어요? 목격자를 먼저 건드렸는데 목격자가 성행위를 강력히 거부하니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것, 두 사람 다 피해자다. 이거 지금 첨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첩보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말 바꾼 거죠 이거? 내가 그 김건모 때도 내가 앞에 설명을 했는데 이 성폭력 이런 문제는 말 바뀌면 끝장이야 원래 말 바뀌면은. 그래서 요즘에 내가 조덕재명한테 들어보니까 여성단체들이 피의자를 탁 관리해가지고 일체 말이 안 바뀌도록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바꾸지 않고 그냥 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부가 증언이 일관되기 때문에 이 여성의 피해는 입증됐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냥 끝장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를 안 해도. 예전 같았으면은 말이 바뀌냐 안 바뀌냐고 따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성단체들이 딱 케어해서 말이 안 바뀌게끔 그냥 강제로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 성폭력을 고발했다는 자가 말이 바뀌었잖아요. 언제 목격자가 당했다 그랬어. 그러면은 가영석이 그때 썸네일 올린 거 보니까 베드를 2개를 갖다 놨던데 베드 2개를 그 안동 무슨 호텔에 이 말 그대로면은 지금 가영석이 한 말이 그대로 보세요. 여자 둘이 침대에 따로따로 자고 있었어.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막 거부를 하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옆 침대로 가서 다른 여자를 또 막 강간을.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여자는 어떠한 신고나 조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말대로면은. 왜 함부로 떠들지 말라 그러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쟤들 뭐냐? 쟤 여자들 쟤들 뭐하는 애들이냐? 이게 그래서 너같이 떠들면 2차 해야 된다는 거야. 가영석처럼 떠들면은. 안 봤잖아 그 현장도 안 봤고 목격자도 못 만난 것 같던데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또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하더니 이제는 급하니까 마구잡이 지어서 목격자를 원래 강간하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옆 침대 가서 강간을 했. 그게 현장 상황에서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여자 둘이 있는데 뒤에서 머리채를 잡을 수도 있고 병으로 때릴 수도 있고 호텔 룸에 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이따위로 떠들면은 이제 가세형 금붕어들은 이 여자 둘이 이제 김병욱이한테 돈 먹고 이제 입 다물었다. 왜 지금 피해자가 피해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래서 또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 떠들어대면은 현장 상황을. 자, 김병욱 본인도 거기서 자고 나온 것을 인정하잖아요. 자고 나온 게 왜 말이 안 돼? 아니 본인이 처음에 떠든 게 술 한잔 하다가 2차로 가지 않고 여자 둘 있는 방에 가서 술 한잔 더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왜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거기서 술 한잔하고 나온 게 이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 방에 갔다는 것만 갖고도 이제 시비 걸겠다.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정권의 주구가 되는 건 한순간. 야, 본인 자체가 지금 차라리 대놓고 문재인의 개노로 사든지. 자, 피해자 보고 미투를 하라 말하느니 미투가 언제부터 강대 상황이냐? 그러면은 친고죄 외표지. 그러면 가영석이가 고발하든지. 왜 고발 못해? 고발하면 무고죄로 죽을 것 같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고발하든지 자신 있으면.
저는 친고죄 폐지는 아주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도저히 그 여성의 이 정신 상태가 너무 이 피폐해져서 너무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도저히 고소고발을 진행 못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친고죄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비서관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피해자가 더군다나 엘리트인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용수가 왜 끼어드냐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본인이 대신 고발장 넣어요. 고발장. 성범죄 피해자가 자랑스럽게 떠들어야 되느냐? 피해 받았으면 고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인식 수준이 이거 완전히 이거는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예요. 그냥 막 떠드는 거야, 막 떠드는 거야 그냥. 큰일 났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보수의 핵심 일주가 설쳐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가영석이 뿐이 아니라 하청업체 전체가 다 지금 이수정 교수를 까고 있던데 와 이런 자들 다 있어 어떻게 이런 악질들 다 있어.